선생님, 선생님, 네, 아, 저기, 지난번 강의 그 질문을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시죠. 네,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네, 별건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나중에 뭐 설명하시려고 뒤로 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당뇨근을 어떻게 이완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장 방광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요추 1, 2, 3, 손추 2, 3, 4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장 방광 아래쪽이면 요추 뭐 3, 4, 5 혹은 뭐 천추 1, 2, 3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추 1, 2, 3이라고 하니까 3, 4, 5는 다른 쪽을 관리하고 1, 2, 3이 그거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먼저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이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추정해 본다면은 처음에 발생할 때에 음, 신장이 먼저 만들어져요. 원기 기관 중에서 신장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신장이 세 단계로 만들어져요. 원시 음, 신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신이 있고 맨 마지막 신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장과 신장이 없으면 몸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임시 신장을 두 번이나 만들어요. 이 신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장기가 방광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궁난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은 좀 위치가 맨 위에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졌는데 계속 뭔가 만들어지니까 이 밑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위치가 신장은 저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하고 별도의 막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원래 하나예요. 하나에다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늘어졌죠. 그래서 요추 1, 2, 3은 교감신경. 음, 신경이고 몸 항상 음양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막 일을 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쉬게 하고 세이브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교감신경 처음에 만들 때 교감신경이 먼저 작동해요. 음, 그래서 위에 있고 부교감신경은 원기기관이 부교감신경 특이하게 척수를 따라 쭉 내려와고 이 밑에서 나와요.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요근 그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근육들은 그냥 바깥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있는데 이 장요근 뒤에서 출발해갖고 앞으로 뻗어 있어요. 이 근육 자체가 내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침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이 허벅지에서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나중에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요근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제목이 참 멋있어요. 사람이 될 준비. 우리가 지금 이번 전 과정을 통해서 제일 한 가지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가. 발생학적 관점에서, 발생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리 몸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발생학이 시작된 겁니다. 발생학. 사람이 될 준비, 멋있습니다. 준비를 한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세포가 의식이 있고, 세포 신호가 있고, 무선 신호, 유선 신호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 그렇게 해서 몸이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재미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그 제목을 양식을 바리바리 써들고 싸들고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정자는 별 준비가 없었어요. 난자는 엄청난 준비를 해갖고 나와요.
난소에서 나올 때, 이미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어, 세포 안에,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20만 개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미토콘드리아 해봐야 뭐 1000개 미만이에요. 일반 세포들이. 근데 난자는 20만 개를 준비를 해요. 20만 개. 왜 20만 개를 준비할까? 예를 들어 1000개라고 가정한다면 세포가 1000개가 1000개를 가진 미토콘드리아 1000개를 가진 세포가 되려면 20만 개 갖고 몇 개의 세포가 될 수 있을까요? 200개의 세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00개의 세포가 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어떻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또 이렇게 해야만 세포가 분열해서 증식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20만 개를 준비를 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 누나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항상 뭐 월급 타면 뭐 사고 심지어 온갖 살림살이를 다 사서 이렇게 쌓아놨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이에요. 난자는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이 이제 이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은, 난소 안에서 난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서 뭘 또 준비하냐면은, 영양 창고, 에너지 창고, 양식 창고를 무려 500만 개를 준비를 해요. 500만 개.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포는 계속 분열해야 내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일정 기간까지는 어느 누구도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먹고 살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그게 500만 개의 난구세포를 준비해요. 빨리 싸들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음. 아, 그러면은 이 세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도 너무 신비롭지만은 세포가 집중한 것, 난소 안에서 난자가 집중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이 떨어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 생각이죠. 세포의식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걸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정세포는 세포 하나죠. 하나의 세포가 1일차에 분열해서 2개가 돼요. 2일차에 2개가 분열하니까 4개가 돼요.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돼요. 128개 다음에 256개. 그 정도 돼야 이제 포백이,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2개로 분열되잖아요. 그럼 이 세포와 이 세포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가 동일하냐. 이 안에 있는 핵의 DNA가 동일해요. 근데 이 동일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 전체가 동일해요. 우리 몸 전체가 DNA 차원에서는 동일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볼에 있는 세포랑 이 손에 있는 세포가 동일하다고? 근육과 뼈가 동일하다고? 혈액과 머리카락이 동일하다고? 동일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은 모든 사람의 DNA가 동일해요. 동일해요. 다만 0.1%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 사이에 0.1%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DNA 내용은 동일하다.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지?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다르지? 이런 거. 동일한데 왜 다르냐? 그래서 모든 세포도 동일하고 사람의 세포도 DNA 차원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음, DNA 등가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등가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만약 나한테 와서 너 못났어 얘기하면은 그래 네가 나보다 0.1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1은 잘났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정말 못났어 저 언제 사람 될까 그럴 때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0.1 0.1 못났어. 그래서 결국은 몸을 다 공부하고 나면 느낌이 그런 느낌이 와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도 동일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동일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만물과 내가 동일하다는 게 그 깨달음이에요. 그 원기는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원기는 그걸 가르쳐줘요. 만물과 내가 동일하다. 그 동일하다는 것을 일생에 딱 한 번 깨닫는다 그래요. 일생에 한 번 딱 깨달으면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포는 동일하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조금 달라요. 남자는 어, DNA 수가 10, 1억 개가 모자라. 1억 개가.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예, 여자가 남자를 뭐라 그러면은 남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당신이 나보다 1억 개 잘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어쨌든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 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하면은 하나는 바깥막이 생겨요. 바깥막.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바깥막과 이 안의 세포들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 differentiation. 우리 몸은 항상 새로 생겨나서 정구세포가 되고 분화를 해야만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분화를 잘 못하면 그게 곧 암이 되고 종양이 되고 병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예, 쓸모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서 분화를 하는데 첫 번째 분화가 뭐냐 하면은 막을 만드는 세포와 그러니까 바깥층, 막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깥층 세포와 이 안의 세포가 다른 변화가 생겨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음, 이제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처음에 하나가 여기서 난자가 난소로부터 나오고 24시간 이내에 정자가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난자는 소멸이 돼요. 24시간 이내에 정자가 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오죠.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는 그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정자가 난자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할까? 우리의 의식 속에 예,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두 개 되고 쭉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궁벽으로 가야 돼요. 자궁벽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 기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열하죠. 분열해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 수정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려고 또 애를 쓰냐고요. 그죠? 어떻게 해서 분열이 되냐고요.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은 내부 신호가 작동을 해요. 이 세포 안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하라는 분열 신호가 나와야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암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암세포가 분열하려는 어떤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가 있어야만 증식을 하거든요. 그 내부 신호가 무엇이고 외부에서 누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다시 말해서 세포는 어떤 신호에 의해서 작동한다. 어쨌든 내부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이제 세포막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정자가 탁 들어가면은 칼슘으로 가득 이렇게 쌓이잖아요. 아주 단단한 칼슘으로 쌓여갖고 그것이 세포막의 역할을 해요. 전체.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도 면역세포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래서 마치 세균과 같이 취급하고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동안에는 막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럼 여기 좀 가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하얀 게 있죠. 이 하얀 것을 벗어요. 이것을 벗고 비로소 나오는데 여기에 세포가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는 뭐냐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세포와 바깥에 있는 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예요. 동일했잖아요.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두 개의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하나는 바깥 세포가 되고 둘러싼 세포가 되고 하나는 안에 있는 세포가 돼요. 그래서 바깥 세포를 영양막이라고 해요. 영양막인데 트로포블레스트거든요. 트로포블레스트가 되고 안에는 내세포기라 그래요. 인너셀 매스. 근데 움직이는 형태가 좀 달라요. 세포는 세포 의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바깥에 좀 특별한 세포가 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세포들이 바깥에 이런 세포로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세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세포기. 팔세포기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뭘 깨닫냐면은 야, 우리 양식이 다 떨어져가. 양식을 누가 준비했죠? 난자가 준비했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져가.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다 굶어 죽어. 어떻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여기 혈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림프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가 그냥 동일한데 이 바깥에 배치되어 있던 세포들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세포 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세포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세포 신호를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자궁벽을 뚫고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변화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영양막이라고 그래요. 트로포블레스트. 이 변화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태반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막이 들어가가지고 영양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짓을 해야 돼요. 가서 막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그걸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고, 또 정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엄마한테서 온 혈관과 탁 연결해가지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까지 그 생각을 하고 변화를 시작한 거예요. 트로포블레스트. 그래서 이 영양막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포가 이 균등하게 있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모여들어요. 한쪽으로. 왜 모여들까요? 세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생각하면서 왜 모여드냐 하면은 자궁벽 속에 탁 붙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쭉 붙어가지고 막을 만들고 안에 있는 세포들 한쪽으로 탁 모여서 뚫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뚫고 들어가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깥에 있는 이 영양막 세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세포막을 다 해체를 해버려요. 세포막, 자기 세포의 경계를 다 해체해가지고 다 핵세포가 돼요. 핵이 많은 세포가 돼요. 그래서 힘이 에너지가 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세포 하나하나, 이 세포들은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굵은 세포, 아주 두꺼운 세포를 뚫고 들어가면 못 뚫고 들어가요. 근데 자기 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다 핵세포가 돼갖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세포들도 한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나면 이제 에너지는 진짜 완전 다 고갈했어. 다 고갈했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 여기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 여기에 있는 이제 이건 자궁샘이고 이거는 모세혈관이에요. 이 옆에 보이는 이거예요. 모세혈관 쪽으로 가가지고 이걸 뚫어요. 모세혈관 쪽으로. 뚫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세포 차원에서 뭐 모세혈관도 세포로 돼 있잖아요. 세포를 찢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것들이 엄마의 세포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죽이냐면 세포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때 얘네들이 콕스투PG2라는 걸 만들어서 바깥으로 배출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뚫리면은 거기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음. 그것은 이제 조직 영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바깥에 있던 영양막 세포들이 이렇게 변해요. 다핵세포로. 이것을 싱치쇼 트로포블레스트라고 해요. 이게 트로포블레스트 있잖아요. 영양막이었는데 합포체 영양막 또는 융합 영양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핵세포, 자기 세포막을 다 이렇게 해체한 상태에서 강력한 힘이 있는 세포가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얘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 그 의식이 이 당시의 세포 의식이에요. 이게 원시 세포 의식이에요. 우리 몸에는 원시 세포 의식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융합 영양막 세포잖아요. 싱지쇼 트로포플라스트가 에너지를 막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딱 들어오는 찰나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아까 여기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 있던 것들이 이 세포들이 갑자기 두 줄로 쫙 배열을 해요. 두 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잖아요. 둥그런 공간인데 여기 모여 있던 것들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두 줄로 배열을 해요. 이걸 두층 배합판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양식,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은 지금 들어오면 그냥, 양식이 들어왔네. 우리 먹자. 먹고 또 쉬자.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식이 확 들어오면 창고 먼저 만드는 거예요. 창고. 이게 창고예요. 난황 공간이라고 해요. 이 두 줄 배합판이 쫙 돼가지고 밑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 전에 이 세포들이 그것을 독성이 있는지 독성이 있는 것들은 독성이 걸르고 독성을 또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안전한 양식을 여기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창고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두 층 배합판이 딱 서면서 하나의 공간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위 공간을 양막 공간이라고 하고 이 밑에 공간을 난황 공간이라고 해요. 난황 공간이 결국 계란에 보면 노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두층 배합판, 두층 판이 나중에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양막 공간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태아를 감싸게 되고 양수가 가득 채워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소화기가 돼요. 우리 소화기가 갖고 있는 처음 세포의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뭘 생각했냐면, 자, 에너지가 들어온다. 잘 쌓아놓자. 그 다음에 정화하자. 그래서 공급하자. 그래서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뇌세포계, 이 세포가 가만히 보면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는데 위층하고 아래층이 달라요. 어쨌든
이 뇌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내부 신호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옥토포 나노속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생소한 신호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이게 전부 100% 놀랍게도 100% 암세포가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 신호가 중요해. 나중에 어떤 신호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혹시 나중에 조금 기억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부 신호가 있었다. 이 내부 신호가 나중에 보면 암세포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존을 한다. 자, 이 두청배합판이 됐어요. 창고가 급하니까 우선 임시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창고의 세포를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아까 두 층이 있었으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위층판 에피 위니까 위 에피니까 에피블래스트 밑에는 하이포니까 하이포블래스트인데 이 두 층판이 사실은 세포가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위층판은 나중에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세포예요. 그것을 원주세포라고 해요. 또는 주상세포라고 해요. 근데 이 밑에 거는 지금 임시 창고예요. 우선 급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뭐 영양분이 넘쳐나고 뭐 나눠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임시로 임시로 이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창고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난황 공간, 여기가 양막 공간. 나중에 이게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 속에서 이 안에 판이 하나 있는데 이 판이 얇은 판, 세포 하나로 된 판이니까 얼마나 얇겠어요. 말도 못하게 얇은 그 판이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음, 이 제목이 잘못됐다. 예. 아직은 배고파 창고는 우선 설렁설렁 지었는데 본격적인 창고가 필요해요. 이제 설렁설렁 지은 거예요. 설렁설렁 지었는데 본격적인 창고가 필요하냐면은 바깥에 공간을 넓혀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바깥에서 에너지를 계속 긁어 모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펌트트리고 싶고 펌트트리고 빨고 예전에 미얀마 가서 그런 얘기할 때 without mercy 그러더라고. 인정사정 볼 것 없네. 자비심이 없네. 이런.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여기서만, 정화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세포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니까 이 막의 바깥에다가 계속, 예, 창고를 만들어요. 그것을 배외채광이라고 해요. 배외채광. 이 배외채광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세포의식을 갖고 있냐면은 처음에 세포들이 8일째 되었나, 야, 큰일 났어. 우리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어. 어떡해. 라고 생각했던 그 세포들이, 그 의식이 계속 유지돼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은, 태반이 돼요. 태반. 태반이 됨으로써 드디어 공급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부터, 야, 이제 살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회 채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이렇게 쭈그러 들어요. 분리가 되죠. 두 개 분리돼갖고, 이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우리 소화기가 되는데, 이때, 이때,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뭘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쪽으로. 부착경이라고 해요. 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방과 이 몸체, 이게 이제 몸체가 되겠죠? 몸체 사이에 소통을 하는데, 소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출시키는 소통. 아기가 이제 노폐물이 생기면 그걸 배출시키는 소통,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는 소통. 그런 소통의 경로를 먼저 만들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때 이제 내부진료가 캣포, CDX2, 야, PGE. 이 특히 PGE가 중요합니다. 이제 태반을 플라센타라고 하거든요. 플라센타. 플라센탈 그로스 팩터예요. 플라센타 태반 성장인자. 태반 성장인자가 발현이 되면은 이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면역 세포들이
여태까지 적군이었거든요. 면역세포는 적군이었는데 이때부터 모든 면역세포들이 아군이 돼요. 모든 면역세포들을 교섭해갖고 아군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PGF라는 게 발현된 그때부터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렇게 두 개로 툭 쪼개지고 하루 있다가 또 두 개로 툭 쪼개 안 그러고 뭉텅이로 뭐 퐁, 퐁, 퐁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 이런 상황에서 암세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예. 그래서 암세포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도 발생을 모르면 암세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선 여기서 이 위의 세포는 몸이 되기 위한 원추세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우선 설렁설렁 만드는 창고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갑자기 위 세포는 계속 증식하고 있잖아요. 증식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뻗쳐 들어오면서 밀려 들어와요. 안으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설렁설렁 세포 있잖아요. 이걸 다 교체를 해. 그래서 원래 이 두층 배합판이 에피블라스트 위층판, 하이퍼블라스트 하층판이 서로 다르고 밑에 세포는 약한 세포인데 위의 세포가 이걸 대체해가지고 똑같은 세포로 만들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만들어진 똑같은 두 개의 판, 그 세포들이 그대로 원본이 되었고 우리 몸속에서 똑같은 세포로 계속 성장해요. 그것을 원기라고 해요. 원기. 어, 동양의학에서 보면 이제 원기, 청기, 곡기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기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원기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포와 기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이 원기 자체, 그러니까 원본 세포죠. 비록 여기 들어와서 되긴 했지만은 동일한 세포로 일체화된 그 원본 세포가 우리 몸의 원기가 돼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증식하고 분열하고 또 자기 할 일 하고 소멸되고 또 늘어나고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원기예요. 그래서 그 원기가 소진되면 다시 말해서 이 동일한 원기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놀랍게도 그 원기 세포가 우리 몸에 두 군데서 자라고 있어요. 두 군데서. 이 원기를 깨우는 것이, 이런 거죠.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무지하게 치료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뭘 의심해야 되냐면은 원기가 잠자고 있다는 걸 의심해야 돼. 그때는 원기를 깨워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기를 깨워야. 근데 불행히도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서 오래 살긴 하는데 원기는 잠자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곧 원기를 깨우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원기세포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근원세포다. 처음 수정세포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거지만 이 원기세포는 이미 영양막 세포와 뇌세포계, 인너셀 매스와 변화된 거잖아요. 한 번 변화가 된 거잖아요. 한 번 변화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원기세포다. 이것이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두 층이 동일화됐잖아요. 하나의 세포로 변화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만큼 떨어져 나와갖고 하나는 생식소에서 계속 분열하고 하나는 쭉 올라가서 우리 뇌실에서 계속 분열하고 그래요. 하나는 생식소, 하나는 뇌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 그 원기를 깨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 원기를 깨우는 게 중요하다. 네. 자, 일체화가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동일한 세포가 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20일쯤 되면은 세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요. 뭐 8세포기, 64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세포가 이때에 이미 이제 음, 이때가 뭐, 6주, 6주는 40일. 이때 아직 이제 완전한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완전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준비했던 양식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자궁벽 속에 있는 자궁샘을 터뜨려 갖고 막 탈취해가지고 살아남는 거고, 나중에는 태반이 형성돼 갖고 태반하고 연결돼서 엄마의 간에서부터 혈액이 와가지고 살아남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공급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공급 시스템이 6주에서 12주 만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전에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최초의 관리자를 만들어요. 최초의 관리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만일에, 어, 영주 하늘꽃 마을에 주민이 2,000명이 산다고 가정해봐요. 2,000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명한테 뭔가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명이 다 모여갖고, 자, 한 마디씩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씩 해보세요. 몇 마디 하는데 한 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분류하잖아요.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누듯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장 뽑아야 되죠. 그 반장들이 또 뭐 반장 회의해야 되죠. 반장 회의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또 그것을 이렇게 통지하고 뭐 실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직화 하거든요. 시스템화. 그래서 2단계 때는 떻게 되냐면 모든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서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곧 필요한 게 뭐냐면은 관리 시스템이에요.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나중에 공급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보고 먼저 관리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게 3배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3배엽. 3배엽은 위에 있는 것을 이걸 외배엽, 액토돔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을 내배엽, 엔도돔이라고 하고, 엔도돔. 이건 이제 중간에 있는 걸 중배엽, 메소돔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사실은 얘가 위층판에서 아래층판을 세포를 동일하게 대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이 잘못 만든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잘못 만들었다고. 동일해요, 세포가. 왜냐하면 이 중간에 메소돔, 중배엽을 누가 만드냐면 여기서 세포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중간층을 만들어요. 이게 세포 하나층, 이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막, 이것도 세포 하나, 이것도 세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막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변화는 하나에서 3이 되면서 변화가 시작돼요. 일시, 무시, 석삼급, 무진본. 혹시 들어보셨죠? 천부경에서 나오는 거.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돼요. 근데 하나가 둘이 돼갖고 음양으로만 이게 안 돼요. 음양은 항상 교란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본이 있어야 돼. 원래 하나. 원래 하나가 이게 나눠지면은 음과 양이 되고 가운데 있던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3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이 하나 있고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세 개로 바뀌어야 돼요. 세 개로.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되고 여기서 중간에서 왜냐하면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초의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 시스템도 서서히 만들고 있고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으니까 그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모든 세포들이 어 이게 뭐 서열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관리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바깥에 이 외부의 뇌와 척수와 신경, 그 다음에 피부가 돼요. 그래서 뇌와 척수와 신경, 피부는 원래 같은 근원 세포가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뇌를 건강하게 해야 이제 피부가 좋아져요. 예, 뇌가 안 좋아지고 막 기능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 그때 피부가 까칠까칠하게 돼요. 이 같은 근원 세포라서 그래요. 이 뇌와 근원세포가 같은 게 또 심장이에요. 심장이 원래 뇌 자리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내려와가지고 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뇌와 척수는 원래 하나고, 그 다음에 피부도 하나고, 그게 심장도 하나다. 근데 어쨌든 외배엽은 뇌와 척수와 피부가 됐다. 그 다음에 이 중배엽은 근육과 골격이 돼요. 뼈와 근육이 돼요. 뭐, 심장에 있는 근육이죠. 이것도. 이 혈관, 비장, 심장, 균형. 그 다음에 이 내배엽은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것들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아까 난황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 난황 공간, 여기 있는 난황 공간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관을 형성하면서 첫 번째가 이게 소장이 되고 소장이 대장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간이 되고 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내배엽은 소화기가 됐다. 왜? 왜 이게 소화기가 될까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영양모 세포들이 막 에너지 갖고 오면은 얘네들이 그것을 정화하고 저장하고 보관했다가 공급해주고 그 일을 원래 세포 의식이 그래요. 자, 삼배엽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몸이 될 준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중간 관리자다. 자, 아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만들어지는 거 봤죠? 외배엽 세포와 내배엽 세포는 동일하게 대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외배엽에서 또 이렇게 세포들이 밀려 들어와고 중간을 채웠는데 다 채우고 나서 다시 말해서 삼배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밀려 들어와요. 왜 그렇죠? 계속 세포는 증식하니까 또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 세 번째 밀려 들어온 것은 이렇게 관을 만들어요. 들어와 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이쪽을 세로로 자른 거죠. 이건 가로로 자른 거고 밀려 들어와 갖고 이렇게 쭉 관을 만들어요. 그것을 척색이라고 해요. 척색. 이 척색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척색. 노토코르트. 노토코르트. 음, 음, 창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름이 창고기, 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창고기는 척색만 있어요. 척수도 없고 니도 없어요. 척색만 있어도 창고기가 고기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써 관리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으면 생명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공급만 잘 되고 관리자가 세포를 전반적인 세포 조절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움직이는 생명이. 그래서 이 노트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되어지는 어, 작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 만세 이제 살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태반을 형성하고 나면은 이제 세포들이 야 이제 한숨 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포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집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그럼 초기 세포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대원칙이 첫 대원칙이 바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대반을 형성하냐 하면은 자, 우선 바깥에는 체외 배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안에 이게 뭐였죠? 이게 난황 공간이고 이 위에 이게 양막 공간이죠. 이게 이렇게 덮여 내려오면서 이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단계가 뭐냐 하면은 임시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공급 시스템을 형성하기 전에 또 뭘 하냐면 얘네들이 붉은붉은한 걸 뭘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혈액솜 세포라는 거예요. 블루 아일랜드, 솜 말 그대로 아일랜드예요. 혈액솜 세포. 혈액솜 세포를 만들면 이 혈액솜 세포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혈관이 되고 심지어 혈액이 돼요. 혈액솜 세포가 분화하고 어떤 거는 혈액이 되고 어떤 건 혈관이 돼요. 그러니까 혈관과 혈액을 만들어서 태반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때의 혈관과 혈액을 만들어요. 놀라운 얘기죠. 신생혈관이에요. 그것을 누가 만드냐? 그걸 누가 만드냐면 난황 공간에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장이 돼요, 장. 장이 여기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은, 우리 몸에 있는 장은 공급 시스템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실제로 거기서 혈액을 만들고 혈관도 거기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태반이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2단계에서는 엄마의 그 혈관과 아기의 혈관이 같이 형성이 돼요. 아기는 아기대로 자기 혈관을 만들고, 엄마의 혈관은 간에서부터 쭉 뻗어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혈관과 이 혈관이 연결이 안 돼요. 혈관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기의 혈관과 엄마의 혈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혈관이 그대로 연결되었고 이 혈액이 바로 들어오면은 태반 안에 있는 아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화하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미 양막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안에 양수가 가득해요. 양수가 가득하지 않으면은 이 아기들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 때거든요. 이게 부딪히면서 기형이 돼요. 그래서 양수도 가득 차야 되고 자기 혈관을 잘 만들어서 자기가 뻗어가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주는 게 아니고 내 혈관이 찾아가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돼요. 놀랍죠? 자기 의식.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공급되죠. 왜냐하면 엄마의 관에서부터 쫙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엄마가 또 이때부터는 식욕이 엄청 동해서 엄마 몸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 집중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태아가. 아, 이때 이제 왜 만세를 부르냐? 왜 만세를 부를까요? 왜 만세를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세를 부르냐면 첫 번째, 예,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 우리가 맨날 만세를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첫 번째가 통장에 돈이 동그라미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아, 우리 세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양식이 가득해.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 이 태아가 태반이 형성되어서 에너지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상태가 되기까지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면서 이 주변의 모든 조직이 이 태아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모든 시스템이. 어, 그러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만세를 부르냐 하면은 이거 전까지만 해도 태반율 형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이 세포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은 젖산 발효로 살아요. 젖산 발효.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와도 급하게 빨리 에너지로 바꾸긴 하는데 예를 들면 포도당 하나가 들어오면은 ATP 두 분자밖에 못 만들어요. 왜?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에너지가 포도당 한 분자 들어오면은 ATP 38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힘이 붕붕붕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엄청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이폭시아라고 하거든요. 저산소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만세. 봤습니까, 여러분? 초음파 봤습니까? 맨날 만세. 못 봤습니까? 맨날 만세 부르고 그래요. 이러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세포의 의식이 이제 살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융합 영양막 이후로 세포가 융합 영양막을 형성하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변화거든요. 분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살고 있다. 우리 몸속 전체. 그 의식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되는 그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이중층이 됐을 때 임시 창고 세포가 있고 본격적으로 몸이 되는 세포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일체화시켜요. 세포들은 어, 서로를 미워하거나 경쟁하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레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창고를 짓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공간에서 시작돼요. 공간 에너지가 있어야 그 안에서 뭔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 에너지를 생각해야 돼요. 공간에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간, 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한 얘기를 제가 자꾸 하네. 배외 채광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창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몸이 되기 위해서 삼배합, 세 개의 존재로 분화된 다음에 그때부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 시스템을 완성을 한다. 최초의 관리 시스템이 특색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급 시스템이 대만이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것이 우리 원시세포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 이 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주 야만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것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멸시할 때에 이런 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은 그런 세포 의식이 있다. 근데 한숨 돌리자마자 최초 관리자를 만들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죠. 하나. 근데 내 몸속에 몇 개가 있냐면 60 몇 개죠? 60조 개. 60조 개의 생명이 같이 사는 게 내 몸. 그죠? 60조 개의 의식을 가진 세포가 같이 사는 게 내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대뇌 피지대 의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뇌 피지대에서 느끼고, 그러니까 감각하고 거기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세포의식이 있고 그 세포의식이 조절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소통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 무의식 신호들을 조절하고 처리하는 영역이 바로 척수와 뇌예요. 뇌 중에서 대뇌 피지를 제외한 나머지 뇌예요.
그 대뇌피질을 제외한 나머지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과 신호와 의식적인 모든 어떤 교류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게 좋은 걸까요? 비정상이었죠. 근데 모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24년도 문화적이고 자유와 평등과 법치에 의해서 잘 정돈된 사회라고 보지만 조금만 나가보면은 안 그래요. 완전 살벌합니다, 세상이. 법은, 법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삶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막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는 완전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해 왔냐 하면 그런 야만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내 의식,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관리 시스템이 60조 개의 모든 세포의 관리 시스템이다. 그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 과학자들은 무의식의 신호를 전자신호를 3천만 개 1초에 3천만 개 정도 의식 대뇌까지 올라오는 건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30개와 3천만 개의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포의식이 서로 세포 신호를 가지고 교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것 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데네피질에서 일어나는 그 의식만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최초의 관리자가 있고 이게 본격적인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가 어떤 시스템으로 몸을 움직인다. 거기에 어떤 의식들이 서로 소통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특수 공부하기가. 중간에서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할게요. 그래서 특수학원들을 공부 안 하면 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최초의 관리자가 오늘 이제 나왔어요. 노토, 코르트, 척색. 척색만 있어도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임시 관리자로 역할만 해요. 본격적인 관리자가 나중에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초기세포의 집단 의식은 공급이 먼저, 그 후 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 항상 공급 시스템 먼저,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사실은 거의 동시에 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급 시스템이 완성되고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너무 고상해. 나는 이래봬도 인문학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고상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러면서 어, 몸이 망가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기로 해요. 아니 요가 할 건 하고 아까 제가 들어오실 때 제가 일부러 조용필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럼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니 왜 바이올린을 안 켜고 또 오케스트라를 안 켜고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춤을 췄어요. 어, 우리 몸은 어,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급과 관리 시스템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뭔가 조금, 아름다운, 멋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도 이거 먼저 해놓고 해야 됩니다.
공급과 관리 시스템 먼저 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양 확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세포의식을 생각하면서 건강의 제1원칙, 특히 세포 건강은 음식의 질과 양이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 하면 누가, 초등학생도 알겠다. 유치원 애도 알겠다. 그거 하나 공부하려고 오늘 1시간을 공부했단 말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1원칙입니다. 암을 치료하든, 파킨슨을 치료하든, 뇌질환을 치료하든, 어떤 병을 치료하든 제1원칙,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음식, 양질의 음식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치료를 하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면은 여러분은 뭐 하고 싶은 게 혹시 없으세요?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뭐 하고 싶은 게 혹시 없으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스승이 있었죠. 한 분은 누구예요? 먼저 왔던 분, 석가모니.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두 번째 왔던 분, 예수님. 음, 두 분이 맨날 뭐 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죠? 아닌가 보다.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기록을 보면 맨날 어디 가서 그 석가모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제자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식중독. 예수님도 뭐 맨날 저 사람 먹보 아니냐고, 뭐 예언자라는 사람이 뭐 저래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공동체를 하시거나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려면은, 예, 밥상 공동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서 맛있는 거 드시고, 대신에 밥 차리는데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혹시 우리가 오프에서 한번 만난다면은 각자가 조금씩 다 준비하고 맛있는 밥상 맛있는 거 많이 먹기로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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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꺼지나? 잠깐만요.